자, 명리 그 기초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용신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어떤 이제 용신을 살피고 또 그 용신의 뭐 지난번에 했던 유정, 무정, 유력, 무력, 뭐 지금 이제 살펴보겠지만 뭐 성패 이런 것들이 활자 8글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 구조 이런 거를 이제 살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 격을 알고 격을 공부한다고 해서 활자가 100% 다 풀린다. 이걸로만 활자가 다 끝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활자를 해부하고 또 어떤 그 파악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리즘, 어떤 툴, 방식. 그 현대 명리의 어떤 사조나 기조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아주 뭐 춘추 전국 시대라고 명리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독이 그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그 명리의 현대 명리의 사조를 보면 동양 오술 중에서도 이런 그 사주 명리가 어떤 주의 메인스트림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일본이라든지 중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역학 중에서 명리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쏠려 있는 나라가 이렇게 없죠. 우리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방식이나 과거의 공부 스타일하고 내가 어떤 차별화를 둔다. 또 내지는 어떤 개성적인 차별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명목하에 너무나 근원을 벗어난 이런 어떤 논리를 펼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은데 물론 뭐 그런 공부 방식이나 어프로치 방식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명리의 근간을 기본 베이직으로 하고 외연을 확장한다든지 물론 뭐 시대가 바뀌고 다양한 상황들이 과거에 비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명리도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리의 근간을 해치면서까지 어떤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물론 뭐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명리학 공부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어떤 그게 쌓이고 안목이 형성이 되고 그러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 베이직이 이 바탕이 됐을 때 기본이 됐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응용도 생기는 거고 시야도 넓어지는 거고 이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저는 이런 그 격국, 용신, 상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의 그 적천수 방식의 기존의 어떤 신강신약 방식의 그런 격국은 아니다. 즉 일간 중심으로 따지는 그런 격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그 특수 격국이나 이런 걸 또 기본 메인으로 하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나서 기존 격국 체계로도 해석이 안 되고 안 풀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에 연구해 놓고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격 위주의, 그러니까 내격, 외격, 뭐 이렇게도 정격, 잡격 이렇게도 보거든요.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마스터를 한 다음에 나머지 변수를 가져가는 게 공부의 일반적인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대 3대 4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열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레인지를 가지고 명리를 들여다 본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 봐요. 30% 정도.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물상이라든지 또 궁통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건 한 30%. 나머지는 그만큼 더 다양한
형충해합이라든지 뭐 궁성론이라든지 흔히 좌표론이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외연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안목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용신의 이제 성격, 패격인데 기본적인 것은 계속 살펴왔듯이 길신하고 사흉신, 선한 용신하고 불선한 용신하고의 순용 역용의 관계성을 따져가지고 그게 기본 룰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그게 이제 패격이 되는 거고 그러한 방식에 맞으면 성격이 된다. 다분히 좀 공식적이고 도식적인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게 그래도 기본 팔자의 베이직을 이렇게 그 형성을 해나가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기본을 익히고 예외적인 상황이나 분명히 심 선생도 자평진전에서도 기본을 먼저 얘기를 하고 예외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기본 예외적인 것 또 그리고 실제 임상을 해보면 이 자평진전에 얘기하는 것들이 다 안 맞는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다 이렇게 사흉신, 사길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격을 정관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맞았어요. 그 시대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사회가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출사를 하는 이것을 가장 가문의 영광 또 개인의 영광, 영예 그걸 통해서 재물을 축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명예를 드날리고 하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분히 정관 중심으로 이렇게 그 논리를 전개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는 오늘날 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비중에 대한 부분은 좀 가감이 있죠. 예전에 사흉신이라고 치부됐던 부분들이 요즘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역량이나 재능이나 그런 성향들이 더 발현이 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렇죠? 다양한 재능으로 펼쳐지게 되고 그런 재능에 근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고서에는 이도 공명, 이로 공명 이게 다 사흉신을 쓰는 격국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그런데 그런 격국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이 그렇죠. 사회적인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만큼 사회가 좀 다양해졌다라고 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직에 근거를 해서 성격이나 이제 패격이라고도 본다. 보는데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성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격자고 패격이 됐기 때문에 뭐 성격 파탄자고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격의 의미라는 거는 그렇죠? 격이라는 거는 사회성, 직업성, 그렇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정적이고 남들보다 나은 직위, 지위, 또 부, 명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가치에 연결이 되고 행복해지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돈을 추구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죄로 이루어진 경우들, 제격이라든지 죄로 성격이 됐든지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웃으시네요, 한번 강하게.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냐? 마음이 첫째 그 문제지. 인성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죠. 아니 그건 그렇게 세상이 팔자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가 성격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파격을 이루고 있느냐 해서 차이를 나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상관, 그러니까 일간이
일간이 월지 대비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일간이 생하는 것은 식신하고 상관으로 놓여집니다. 일간이 음간이든 양간이든 생하는 에너지가 같으면 식신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르면 상관이 되는 거죠. 상관이 돼서 우리가 흔히 십성에서 공부했던 대로 어떤 그 식신의 성향, 상관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상관이 되면 재성으로 연결이 되면 상관은 좀 더, 그러니까 사흉신 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흉신을 제화하는 방법이 인성으로 폐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관생제로, 그러니까 정제로 가느냐 편제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 거기다 속성을 덧붙이면 돼요. 그게 또 목화토금수 어떤 오행이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 오행을 거기다 더 가감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성도 보면 그래서 이 금재성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화일간이 금재성을 썼을 때, 나머지 토일간이 수재성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흩어지는 경우니까 수일간이 화재성을 쓴다든지 이게 잘 뭉치질 않는 거예요. 수화 자체는 또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십성으로 봐서 이렇게 상관이 재성을 보면 성격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월에 신금이면, 그렇죠? 신금이면 이거는 이제 상관격이 되는 거죠. 격으로 보면 상관격이 되는데 상관이 변함이 성격이 되지만 신일간이 해월에 나서 칠살이 투출했다. 칠살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인데 이 격 지지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수라든지 아니면 간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천간에 투출이 되면 이게 상관이 해수가 임수로 되면 그냥 상관격 본격이 나온 거고, 그렇죠? 해중에 간목이 투간이 되면 정제격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상관이 돼 있으면 상관의 롤이 재성으로 해서 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칠살을 대살하거나, 그러니까 내 어떤 재주나 재능이나 말과 행동,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어려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해결사인 거죠, 그렇죠? 해결사. 이거를 이제 상관대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대살을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렇게 빼고 나면 근데 지지에 이렇게 해묘미 아니면 해미 이렇게 삼합이 이루어져서 이 해수가 목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관으로 대살하는, 그러니까 이게 상관으로 대살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도 유정합니다. 왜냐하면 해수가 정화하고 안명합을 하기 때문에 유정하게 그 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습니까? 살을 다루면서도, 그러니까 상관이 대사를 하고 정임 안명합으로 유정하고, 그리고 해월에 지금은 이제 목국으로 가서 그렇지만 금수 식상이 돼서 이런 경우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희견관이라 해서 금일간이 경신금일간이 해자월에 특히 해자월에 나서 이렇게 금수 식상격을 놓으면 조우를 먼저 본다. 이 팔자가 차가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병화를 보든 정화를 보든 그럴 때는 정화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상관 견관의 의미가 있으면서 조우가 맞는 거고, 이런 경우는 상관 합살 내지는 상관 대살의 의미가 있으면서 조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이게 상관 대살이 아니라 해묘미가 돼서 목이 돼서 목생화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일견 성격이 된 듯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격이 되는 거지. 파격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 살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걸 화소주억이라 그래요. 다른 일간이
다른 일간이 이렇게 을목일간이 신금을 보거나 신금일간이 계수를 보거나 아니면 정화일간이 계수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살이 특히 음일간들이 살에 대한 살은 일단은 그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일간을 스트레스. 예. 그러니까 그 살이 최종적으로 일간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뭐냐면 몸으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정신으로 몸으로 건강으로 온단 말이죠. 건강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항상 일을 맡아도 힘들게 하고 힘든 일들이 살 띄웠나 보다. 아니에요? 웃으시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걸 살도 있고 대안, 해결책도 솔루션도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내가 펼친 말과 행동이 깔끔하게 재살이 되는 합살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처음에는 성격이 된 것 같지만 폐격이 됐다. 폐격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성격이 돼서 폐격이 된 이런 경우가 되고 또 인수격에 칠사를 쓰는 사주는 자 인수격은 정인 편인을 가리질 않습니다. 일간 대비 일간을 음양으로 생하는 것을 월지를 정인격이다. 그렇죠? 본기가 투간이 됐으면 그 정인의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내서 천간은 드러나는 자리니까 그렇죠? 쓴다라는 얘기고 월지에 가만히 있어도 정인격이 됩니다. 그럼 정인은 공부고 자격이고 학문이고 배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간이 월지의 인수월, 인성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받는 거예요. 유무형적으로. 영양을 공급을 받던, 지식적인 뭔가를 공급을 받던, 주변에서 뭔가를 도와주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리고 어떤 잠자는 집, 아니면 사회에 나오면 어떤 이런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인성이에요. 나를 감싸서. 그게 어렸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부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부모 없는 하늘 아래가 되는 거야.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성격을 잘 쓰는 사람들이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이게 인생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육친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부모가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들. 근데 인수격이 되면 관이나 칠사를 어떻습니까? 인용칠살. 인용칠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살을 제화하는 것 중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초과정 1인가 2에서 할 때요. 칠살이 천간에 떴으면 일단 칠살의 힘의 세기를 보고 이거를 제살을 할 건지 화살, 합살을 할 건지 이걸 좀 살펴야 된다. 살이 너무 공격을 많이 받고 약하다라고 하면 살을 살려줘야 되는 거고 살이 좀 강하다. 천간에서 생을 받고 있다든지 지지에서 뿌리를 강하게 놓고 있다든지 일간 대비 힘의 세기가 칠살이 강하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살을 요리를 해야 됩니다. 제사를 해야 되는데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인성으로 화살을 하든 양인으로 합살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인수격에 칠살을 쓰면 그래서 인용칠살. 그래서 만약에 편관을 편인으로 이렇게 화살을 하면 편관의 그 괴로움을 힘든 것을 편인의 외로움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인 종교 신앙명, 이런 연구명,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계일간이 신월에 나고 사주에 인성인 금이 많이 있다면 재성을 써서 과다한 인성을 극해야 되는데 이 격을 따지는데도 약간 예외가 있어요.
인성도 길신이고 재성도 길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극인은 안 좋다. 보통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성이 많았을 때는 제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인다용제, 인중용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많다. 식상을 극하니까 게을르다. 받아들이려고만 하니까 욕심이 많다. 그렇죠? 정편이 거기에 또 혼잡이 돼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다. 관을 설하니까 관을 이용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상만 하고 뭔가 현실화를 못 시킨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인성이 많으면 거기다가 뭘로? 재성으로 그 많은 인성들을 제극인을 해주면 그렇죠? 인성이 약화되니까 식상의 기운의 흐름이 트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몸을 움직여봐야 되겠다, 일해봐야 되겠다, 실천에 옮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인성에 재가 들어오면 재가 관여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했던 공부했던 에너지, 공부했던 지식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현실화돼서 가시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부여가 되는 거지. 인성에 또 이렇게 재성이 들어오거나 재성운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재물로 바뀌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좋게 작용을 하면 다 이런 성향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금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서로가 두 개가 길신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인성이 많았을 경우에는 재성의 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인중용제. 인성이 중하면 용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인중용제 내지는 인다용제. 경명에 어디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격이 되었는데 이때는 칠사를 기피한다. 칠사를. 이렇게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야 하는 사주에서는 같은 인수격이라도 칠사를 꺼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신월의 개수가 재성이 병신으로 있어가지고 이 많은 재성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극인으로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토가 이렇게 떠가지고 기토가 떠서 힘이 이렇게 재생 살로 가니까 그렇죠? 살로 가기 때문에 이 어떤 제극인 하려고 하는 본래 즉 성격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분산된단 말이야. 물론 이걸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천간에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생하는 에너지 이렇게 칠사를 보면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성격이 됐지만 이렇게 좀 격이 좀 파하게 되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지금 이제 묘월에 그렇죠? 묘월에 정화인데 그러면 인수격이잖아요, 맞죠? 아까 신월에 개수같이 인수격인데 이렇게 해묘미가 삼합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수격인데 해묘미 삼합을 해도 인수격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인수격의 성향이 더 강해진 거죠, 연대감이. 근데 이제 이 명조가 상담을 할 때 인시인지 묘시인지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인시인지 묘시인지. 그냥 이게 인시 묘시에서 진시까지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천간으로는 수고 목이니까 크게 십성은 뭐
오행은 바뀌어지지 않고 십성은 조금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민시가 되면